주인공이라서 마지막에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하는. 아 이런 말을 꺼져 이러면 안 되죠. 약간 기술이랑 동떨어진 상황이잖아요. CS 몇 번 갔다 왔어 당신. 이번 CES의 주인공이었던 저는 나중에 얘기합시다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아직임대 산업부 유진희 기자입니다. IT과학부 최다현입니다. 산업부 백준무입니다. 저 이번에 CES 갔다 와서 갔다 온 후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두 분 다 약간 가기 전보다 마르셨네요. CES 주인공이 전자팀이니까 저부터 해야 돼요. 금시초문이란. 주인공이라서 마지막에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하는. 이런 말을 꺼져 이러면 안 되죠. 3위는 그 화웨이의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를 꼽고 싶거든요. 예상보다 실물의 어떤 만듦새나 느낌이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. 폴더블 폰 시장의 본격화되는 어떤 신호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메이트 X를 3위로 꼽았습니다. 델타가 이번에 보여준 게 평행현실이라고, 이게 디스플레이 기술이에요. 공항에 딱 내리면은 깨알같이 이렇게 써있는 디스플레이 전광판으로 확인을 하잖아요. 근데 이 평행현실 그 기술은 그러니까 각각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 사람이 봐야 하는 뭐 편명이나 도착지나 뭐 짐 찾는 곳 이런 거에 맞춰서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올해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거라고 해요. 좀 더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3위들은 다들 뭔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번 CES 자체가 본류가 아닌 부분을 뭔가 이게 다가거나 접근하거나, 왜냐면 미래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 분야에 포커싱할 수가 없거든요. 제가 이제 3위로 꼽은 것도 자동차 업계이자 어떻게 보면 전자 업계의 큰 하드였어요. 소니가 전기차를 처음으로 전시했어요. 미래 비전 차원에서 공개한 거지 이걸 뭐 제품 하겠다 이런까지는 아닌데, 전자제품 회사 소니가 전기차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큰 화제가 됐어요. 차 자체가 전기차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업체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저는 3위의 화제로 꼽으려고 합니다. 저도 그거 봤어요. 괜찮았죠? 포르쉐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LG전자의 뉴 웨이브를 꼽고 싶습니다. 해마다 LG 계열사들은 이제 올레드 패널을 활용을 해서 이제 CES나 이파 때 이제 거대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유명한데, 올레드 사이니지 패널 200여 장을 이어붙여서 이제 거대한 터널처럼 만들어 놨어요. 인증샷 한 번씩 다 찍고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물론 같이 찍었었고, 이제 LG전자가 이제 올레드에 대한 기술력, 얇고 초고화질의 다른 디스플레이 패널에 비해서 이제 곡선을 만들기가 좀 용이하다는 점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출을 했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. 이전까지 뭐 17년이나 18년 CES에서는 훨씬 더 문제가 멋있었거든요. 사실은 올해는 뭔가 좀 조잡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. 사실은 아이디어가 떨어진 것 같은데. 이번에 CES의 첫 출장이다 보니 조금 이제 사소한 것에서도 이제 큰 감동을 감동을. 받았죠.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. 큰일 나. 우리가 SK텔레콤이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다라는 거를 꺼내놨는데, 자율주행차의 눈이다 이렇게 불려요. 이 라이다가 500m 앞에 떨어진 그 목표물도 정확하게 탐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을 갖춘 라이다를 내놨고, 2021년에 상용화까지 할 계획이라고 내놨습니다. 운전을 해보면 비가 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인식을 잘 못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온차가 있으면 자율주행이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점점 더 정확도가 높아져서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한 번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죠. 자연스럽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까요?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 업계 얘기를 해야 되니까, 그 도요타가 이번에 우분 시티라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. 직접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나선 기업은 없거든요. 케이블카 모양인데 그게 도심을 다니는 거죠. 거기에 미용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, 차가 여기서 요리를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,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차들이 많이 활용된다는 거를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. 이게 당장 내년에 또 착공에 들어가고 앞으로 한 3, 4년 내에 완공해서 보여준다고 하니까 업계에서 좀 이렇게 쇼킹하게 받아들인 뉴스였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1위는 이번 CES의 주인공이었던 주인공은 현대야. 저는 삼성전자.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. 그 CE 부문을 총괄하는 김현석 사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소개했던 지능형 로봇 볼리를 1위로 꼽고 싶은데요. IoT의 어떤 허브 역할로서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한
그런 로봇입니다. 뭐 상용화가 불투명한 콘셉트 제품이긴 하지만 IoT, 나아가 스마트 시티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. 되게 재밌게 설명한다. 직사도 하시네요. 그게 재밌어. 왜 비난해?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그 행사장에다가 뭘 두고 왔어요.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 7, 8명이 부둥켜 안으면서 격려를 해주고 죽겠어 이런 느낌인가? 근데 그게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다고 합니다. CEO들이나 이렇게 한두 명이 부각이 되지만 그 뒤에 수많은 이제 엔지니어들, 개발자들이 이제 갑자기 수상 모드로 퀵이라고 모바일 온리 플랫폼으로 출시도 안 됐는데 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.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보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, 지금. 예를 들어 지금 스티븐 스필버그가 거기 퀵이랑 같이 만들고 있는 호러 영화 중에 하나는 밤에만 볼 수 있어요. 핸드폰은 시간을 알잖아요. 그래서 밤에만 볼 수 있고 턴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세로로도 보고 가로로도 보잖아요. 이렇게 돌리면은 영상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. 광고 판매한 거 이제 다 말아먹고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건가요? 아니 너무 길었어요 근데. 넷플릭스 안 보시죠? 아 넷플릭스 보죠. 좀 약간 기술이랑 동떨어진 자시잖아요. GS 몇 번 갔다 왔어 당신. UAM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가져왔어요. 현대차가 상정한 거는 1000만 도시는 대부분 교통 체질이라는 게 상존할 수밖에 없잖아요. 키로수는 10km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넘게 가야 되고 가까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게 다 접목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니까 그거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. 저희 80년대생들은 알 것 같은데 2020 원더키디? 아 그거 알죠? 거기에 이제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어쨌든 그런 기술에 대한 비전이 소개가 네. 됐다는 점도 아 그게 딱 2020년 올해네요. 네,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. 네. 네.